지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장이 많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예. 쉬는 날 권유부를 위하여 이 아침에 이곳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윤성민 기자의 패션이나 의상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또 경찰에선 반대로 이번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을 냈더니 어제 경찰이 관련해서 또 반박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 검경 갈등이 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어제 문무일 총장의 발언에는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주는 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반박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단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경찰청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박 내용이냐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 영장 청구권은 이렇게 바꾸지 않았다. 검사는 영장 청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여전히도 경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을 검찰에 남겨두고 있다. 즉 경찰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건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군요. 예, 네. 그렇죠. 경찰은 또 경찰은 또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재조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서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권한이 줄고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여기에 경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권한 그대로 살아있다. 예. 이런 식으로 반박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무일 검찰총장 지금 외국에 있고 해외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당겨서 귀국을 한다 그러죠? 예, 닷새나 좀 일정을 당긴 건데 원래는 9일에 귀국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네.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당장 귀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파장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수사권 조정안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좀 이것을 좀 진정시켜야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귀국을 하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전 검경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 의견에 대해서 반발한 검찰총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검찰총장들이 사퇴한다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에서 사퇴가 도움 안 된다. 총장이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무일 총장이 일단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예. 그 좀 어제 좀 얘기들이 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우선 뭐 판사가 또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는데 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를 콕 집어가지고 비판한 건데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뭐 이런 의견을 게시했고, 그러면서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신생 조직, 그러니까 공수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썼어요. 그 공수처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현직 부장 판사가 이런 예.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진보 법학자로 분류되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깬다면 상응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좀 김태규 부장판사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 홍성수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죠. 예,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온 이문정 검사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거예요. 분이죠. 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오히려 문무일 총장의 반발이 답답한 모양새다. 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검찰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검찰에게 준 권한을 일부 회수해 가려는 상황인데 오히려 검찰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 문무일 총장이 오히려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주된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국회를 나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그에 앞서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오늘 모두 잘랐습니다. 색발치기 자그마한 불씨가 되어 불쏘시개가 되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계속 전국은 경색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입장을 밝혔었고, 계속해서 국회 밖에서 예.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예, 한국당 장외 투쟁을 시작했어요. 네. 그 첫 수순으로 청와대를 찾아가지고 분수대 광장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한국당이 그 광화문 청막 당사를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설명해 드렸듯이 서울시가 불허했어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국 순회 투쟁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전국 순회 투쟁. 예, 좀 재밌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그리고 부산 서면 이렇게 그 경부선 라인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국 순회 투쟁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했고, 예, 그리고 오늘은 호남선 투쟁을 또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네. 또 황교안 대표가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또 중간중간 뭐 버스도 타고 네. 택시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토 대장정 투쟁을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안철수 대표도 좀 비슷한 거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났군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삭발식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 계획으로는 10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나왔어요. 현직 의원은 4명이었죠. 예, 현직 의원은 김태흠 의원, 윤영석 의원, 이장우 의원, 성일종 의원 네.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집단 삭발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6명의 의원은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좀 신기해가지고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의원은 애초에 잘못된 명단이 나갔다 뭐 이렇게 말한 의원도 있었고 네. 또 어떤 의원은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말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그 다른 방송 출연하면서 취재했던 내용 중에 이만희 의원이라고 있죠. 예. 자유한국당에. 그 의원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명이 다 나가면 예. 너무 강경 노선으로 보일까 봐 5명으로 줄였다. 예. 현역 의원 4명이고 그 충남도 위원장이 예, 함께했죠. 그런 이야기를 이만희 의원이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삭발식이 너무 센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한국당은 한동안 세게 좀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외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야 4당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이러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저 우선 민주당이 그가 추경 처리가 당장 급하잖아요. 추경 처리가 당장 급하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가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회의에서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이죠. 한국당은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반대만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범여권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한국당의 감정이 상당히 격화돼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압박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달래는 기조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도 어찌됐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좀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좀 이 수면 아래에서는 좀 달래는 기조로 가고 싶다,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 갈등이 아주 격화됐어요. 손학규 대표 그 지명직 최고위원들 임명을 했죠. 예. 이러면서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바른미래당 상황이 점점 더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번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에 세 가지 계파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의원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지금 한 달째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랑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랑 갈등이 좀 세게 붙었는데 근데 최고위원이 전체 7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3명이 불참하다 보니까 1명이라도 더 불참하면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 정족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예, 최고위원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승용 의원하고 문병우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겠다. 어렵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바로 그 하태경 최고위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뭐 자신의 그 최고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서 당원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뭐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삭발식 관련된 메시지들이 많네요. 예. 최석현님은 삭발 고루하다. 이런 표현 써주셨고 8930님은 머리 자르고 시위한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정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651님은 삭발식 한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한다 삐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제 기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도 이런 반응이 가장 많았어요. 그랬군요. 2019년인데 삭발식이라니 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성민 기자를 응원해주는 9355님 브리핑 2주차네요. 편하게 하세요. 예, 오늘 좀 안 편해 보이죠? 예, 편하게 하세요.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 많고 유은정님도 윤성민 기자님 파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할게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은 헌법 파괴적인 거라서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사회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눴던 대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계속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했던 그 소위 말하는 원로들, 예. 원로들이 현 정부 그리고 또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어요. 예, 좀 비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네. 6월이 지나면 임기 3년 차에 접어든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성과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대통령께서 전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로들은 정책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 기조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송옥은 포항공대 석좌 교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김우식 전 비서실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 믹스 그리고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철학도 밝힌 그런 자리였군요. 자, 다음 뉴스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호 씨 관련된 소식인데 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지금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돼서 윤지호 씨의 일부 진술 믿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단의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조사단의 주장을 보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매니저 유모 씨 그리고 장자연 씨의 유가족 그리고 윤지호 씨 이렇게 3명인데 다른 2명의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는데 윤지호 씨는 문건 속 내용을 연결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조사단은 밝혔고 거기에 윤지호 씨만 문건 속에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끝내 누구인지 뭐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뭐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 그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보도들 전해지는 대로 저희 권유부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